진사로입니다. 69회 한능건 기본 41번부터 마지막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회의가 개최된 시기를 연표에서 이렇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신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3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이회의 상황을 왜곡하여 보도한 신문 기사래요. 이 기사가 보도된 직후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왜곡된 신문 기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했고 그다음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신탁통치 반대운동 이런 거랑 관련된 게 이 시기,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이에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거를 순서대로 기억을 해 두시면은 좋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기본 시험에다 보니까 연표 찾는 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이제 45년 그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이다, 이것만 알아도 그냥 바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은 그냥 1번이 됩니다. 다만 이 회의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예요.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게 나오면서 이제 이때 그 동아일보에서 이제 오보를 냈을 거예요. 이 오보예요, 오보. 근데 이게 잘못된 보도를 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사건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나와요. 원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이제 협의했던 건 뭐냐면은 그 이제 한반도에 그 민주적인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통일된 정부 수립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임시정부가 통일정부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신탁통치를 하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정하자. 뭐 이 얘기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보도가 잘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났었고, 이제 그 이후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처음에 이제 덕숭에서 열립니다. 다만 이게 결렬이 돼요. 왜냐하면 이 협의체 구성을 놓고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과 소련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인데, 어쨌거나 결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와요. 남쪽만이라도 이제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을 몰아내자, 최종적으로 통일을 목표로 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잘못하면 분단된다 해가지고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정읍 발언에서 남북 분단을 시사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민족 지도자들이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여운형 김규식 선생 주도로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집니다. 다만 이게 좌절돼요. 그리고서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나오는데 이것도 결렬됩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그 참여하는 단체의 범위를 놓고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렬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갑니다. 이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 총선거를 결의해요. 인구 비례로 총선거 시행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소련이 못하겠다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구 비례 총선거 하면은 소련이나 당시 이제 북한, 김일성 이쪽에 그 공산 사회주의 세력들이 정권을 잡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련이 유엔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게 돼요. 임시위원단 입국 거부. 그러니까 유엔에서 소총회가 열리고,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선거 가능 지역만이라도 해라. 그러니까는 남한만의 총선거, 이걸 결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대표적으로 남북 협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저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여수 순천 11구 사건 등이 있는데, 요 이후에 이제 50 총선거가 남한만의 선거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이렇게 이어져요. 길죠. 이게 이제 19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 사이에 일어났던 주요한 사건의 흐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심화 시험에서는 3점짜리 문제가 여기서 나오면은 이 중에 2개를 주고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 문제처럼 연표를 자세하게 주고서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2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운동으로 오른 것은, 자, 주인공 최영신과 박동혁의 헌신적인 농촌계몽 활동해가지고 일제강점기에 전개된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과 동아일보의 이운동 등 농촌계몽운동이래요. 자,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농촌계몽운동 하면 요거는 바로 브나로드 운동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자, 여기 주요 내용 뭐 신문 선생님의 상록수라는 소설이죠. 이게 동아일보에 연재가 됐고 브나로드 운동을 소재로 다룬 소설이요.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브나로드 운동을 소재로 다룬 소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것도 심화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요 시문, 요 선생님, 요 작가분에 대해서는 기억해야 될 작품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록수, 지금 나온 브나로드 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인데요. 그날이 오면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광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이 오면 해가지고 나오는 요 시도 저항시입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정답은 2번이고, 이 형평운동은 1920년대 진주에서 시작이 됐어요.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형평사가 주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국제부상 운동은 1907년인데, 대구 김광재, 서상동 같은 분들이 이제 주도했던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비 깎기 운동인데, 앞서서도 나왔지만 이게 대한매일신부에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다. 이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물산 장려운동은 1920년대 평양에서부터 조만식 선생님께서 주도해가지고 시작됐습니다. 이제 토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래가지고 토산품 애용 운동인데, 이거는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물산 장려운동 하면은 결국 자본가들만 살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받았었다라는 거죠. 자, 43번 가겠습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와 관련된 노래를 조사하여 가사와 동영상을 올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온 게 노래죠. 님 계신 전선 나왔고, 굿세어라 금수나 나왔습니다. 이제 요 중에서 굿세어라 금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흥남부두가 나왔고요. 목을 놓아 불러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홀로 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사라는 게 그러니까 일사 후퇴를 뜻해요. 그 다음에 이 흥남부두에서 알 수 있겠지만 요거는 흥남철수.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6.25 전쟁에 관련된 노래다라는 거죠. 이 굿세어라 금수나라는 요 트로트 노래는 지금도 이제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만한 노래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슬퍼요. 이 내용 보면 알겠지만 슬픕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님 계신 전선이라는 요 금사양님의 노래가 이제 태극기 흔들며 님이 뜨는 새벽 정거장 기적도로써 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용감하게 싸우시나 건강하소서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님을 전선으로 떠나보낸 그 마음을 노래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6.25 전쟁과 관련된 노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4번이에요.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거는 재헌국회에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6.25 전쟁 전입니다. 자, 유엔군이 참전하였다 6.25 전쟁 맞고요. 발췌개헌안도 6.25 전쟁 중에 부산 임시수도에서 통과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계엄령 선포되고 발췌개헌안 통과됐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갔으니까 이 임시수도 청사 동아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가봤어요. 그래서 봤고,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도 당연히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죠. 자, 44번 가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해가지고 동상 주인공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해서 대학생 이한열은 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하던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 자, 이한열 학생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언철폐와 독재 타도 등을 외친 가가 확산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라고도 나와 있죠. 자, 요 이한열 학생의 최루탄 피격과 관련된 호언철폐 독재 타도의 운동, 바로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게 이제 이한열 학생이 희생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희생됐던 분도 계시죠.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 1987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박종철 학생, 이한열 학생에 관련된 그게 이제 그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치사 당하는 그 장면, 좀 잔인하긴 한데 그 장면도 있고, 이제 그 여진구 배우가 그 박종철 학생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이한열 학생 역할은 이제 강동원 배우가 하셨던 것 같은데, 역시 이 장면이 그대로 묘사가 됐어요. 이제 최루탄 맞고 쓰러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붙잡는 이런 장면들도 이제 그대로 묘사가 됐고, 그래서 좀 가슴 아프게 봤던 영화로 기억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1987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설명인데, 이 6월 민주항쟁이 이제 호언철폐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면서 결국은 이제 정부를 굴복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5년 단임 직선제의 개헌이 이루어져요. 저 호언이라는 게 간선제헌법을 지키겠다라는 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어난 겁니다. 말도 안 된다.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된다. 해가지고 직선제로 바꿔 하고서는 이제 민주항쟁을 일으켰다라는 게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이게 9차 개헌인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5년 현재 대한민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계시지만 이분도 이제 5년 단임이에요. 5년 딱 한 번 하고 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유신체제가 붕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이제 민주항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마 민주항쟁이에요. 이제 그 전에 YH 무역 노동자들이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 공권력이 극심하게 탄압을 하니까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놓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유신 정부에서 김영삼의 국회의원직을 제명시키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해서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 부마 민주항쟁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두고서 이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 대립을 하다가 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빵 쏴버리는 12.6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신이 끝나게 됐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4.19 혁명. 이승만 하야죠.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거는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45번 가겠습니다. 가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 이거는 그냥 대통령 분이 사진으로 나와 계시네요. 자, 1998년 오늘 가 대통령이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대통령,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가는 김대중 정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김대중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걸 찾아라라는 건데, 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지금 선제에 나와 있습니다. 4번이에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다가 이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이제 경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 뭐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제 뭐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했던 건 아니지만 이 시기로 보자면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것도 이 시기죠. 그 다음에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것도 김대중 정부 때 나왔어요. 이거는 뭐 경제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뭐 복지 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거나 이제 요게 나온 것도 역시 김대중 정부 때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거 박정희 정부죠. 정부자는 안 쓸게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김영삼 정부고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요거는 그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 김대중 정부는 칠레와의 FTA가 있어요. 이것도 경제 관련된 내용이 맞겠네요. 칠레와의 FTA는 김대중 정부, 미국과는 노무현 정부고, 중국과의 FTA 체결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것도 따로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어요. 46번 갑시다. 가에서 라까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인물로 보는 우리 역사 기록 속 다문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다문화랑 관련된 통사적 문제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조사 내용 보니까 허왕옥, 아유타국 출신인데 금관가해를 건국한 가와 결혼하여 왕후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자, 금관가해를 건국한 가, 왕이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김수로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기라는 사람이 후주 출신인데 나에게 과거지 실시를 건의했다. 광종이죠. 그 다음에 이지란이라는 분, 여진족인데 다의 조선 건국을 도와서 개국공신이 되었다라고 나왔죠. 자, 조선을 건국한 왕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인데 이름이 김충선이에요. 임진왜란에게 공을 세워서 전쟁 당시 왕이었던 라에게 관직과 이름을 하사받았다. 선조입니다. 자, 이렇게 네 왕이 전부 나왔습니다. 자,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라 그랬죠. 자, 하나하나 그냥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태학을 설립하였다. 소수의 왕입니다. 고구려의 개혁군주죠. 노비양건법을 실시하였다. 광종. 맞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광해군이고요. 자,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선조는 말도 안 됩니다. 성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 광종의 노비양건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47번. 가에 들어갈 지역으로 옳은 것은 이번엔 지역 문제네요. 자, 이런 다양한 유형이 나오는 게 참 좋습니다. 가 여행 홍보를 위한 SNS 인증샷 이벤트 해가지고, 자, 태조 어진이 있는 경기전,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과 정부군의 화약, 여기가 체결된 전라 가명 선화당. 자, 이거 정부군의 화약이 맺어졌대요. 이거 보면 나와야죠. 전동성당은 시내박해의 순교지다. 이것도 있습니다. 이 시내박해라는 건 이제 저 정조 시기에 윤지충 요 분이 처형된 요 박해가 신의 박해죠. 그 뒤에 10년 후에 신유 박해는 순조 때, 요때 이제 뭐 정약용을 비롯한 남인 쪽 그 라인이 다 날아가는 그런 일이 또 신유 박해 때 있었죠. 어쨌거나 이건 지역 문제로서 이제 가장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키워드는 동학농민군과 정부군의 화약이에요. 근데 이 뒤에 읽어보시면 경품이 비빔밥 2인 식사권입니다. 이걸 통해서도 이 지역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입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뭐 전주 하면은 전주 화약도 물론 있지만 저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주 가면 비빔밥 먹어야죠. 그래서 전주 화약 이게 있고, 갑자기 저기 그 한옥마을에서 파는 그 초코파이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전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뭐 신라의 도읍지죠. 그 다음에 이제 순천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순천에서 생각나는 게 송광사 절이 하나 있네요. 이게 이제 그 수선사 결사했던 그곳입니다. 진울. 이분께서 수선사 결사하셨던 분이, 결사 운동 하셨던 절이 순천에 있는 송광사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주. 제가 어제 청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역사 유적 답사는 아니고 청주 유적 답사는 그 전에 이미 다녀왔고, 어제는 저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 이승환님의 콘서트를 보려고 이제 청주 예술의 전당을 갔다 왔어요. 이제 그 맞은편에 그 고문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직지 그 있는 그 고문서 박물관이 있어요. 직지 진본은 아니고 모조본이겠죠. 왜냐면 직지 심취요절의 진품은 저 프랑스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청주에서는 그 흥덕사지, 이제 여기가 이제 당시는 흥덕사였겠죠.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지만 직지 심취요절이 간행된 곳, 지역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서원경이었는데 설마 이게 나오진 않겠죠. 촐락문서.
뭐 일본 도다이사 효소인에서 발견된 그 촌락 문서가 서원경 주변의 촌락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청주입니다. 그러니까 민정문서라고도 불러요. 요것도 있고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건 이제 요 정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48번 갈게요. 자,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번엔 인물 문제입니다. 인문학 유행인데 유학자의 삶과 사상을 따라 떠나는 역사 여행이다라고 돼 있죠. 자, 다 유학자 분들입니다. 시대는 전부 다르죠. 최치원 통일신라 시대 말기 육두품 유학자입니다. 가. 그 다음에 정몽주는 신진 4대부의 한 분으로 고려 말기죠. 자, 이거 쓸까요? 신라 하대. 그 다음에 정몽주 학자는 고려 말기 신진 4대부였죠. 그 다음에 정약용 학자는 조선 후기 실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님은 민족주의 역사학자죠. 일제강점기 역사학자로서 유학을 많이 공부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자, 역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적절한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시무 10여조를 건의하다. 이거는 최치원 학자가 맞습니다. 바로 1번이 답이네요. 시무 28조는 최승로 학자고 시무 10여조는 최치원 학자입니다. 이 최승로가 최치원 학자의 후손이죠. 자, 그 다음에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다. 주세붕. 자, 그 다음에 이 동사 강목을 저술했다. 안정복입니다. 실학자예요. 안정복. 이제 정약용 선생은 경세유표, 흠음신서, 목민심서 이런 책이 있죠. 그 다음에 영남 만인소를 주도했다. 요거는 이만손이라는 분이고, 이 정몽주 학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온건파 사대부, 그러니까는 이제 고려라는 나라의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나가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방원 세력에 의해서 선주교에서 이제 피살 당하셨죠. 이 정약용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경세유표, 흠음신서, 목민심서 이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의학 서적으로 마가회통 이런 책도 쓰셨고, 그 전에 이제 정조 제위 시기에는 정조의 오른팔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죠. 대표적으로 거중기 설계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은식 스님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의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에 한 분으로 한국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런 책 쓰셨고, 유학자로서 유교 구신론 이런 책도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갈게요.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가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해시계입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미국 경매시장에서 매입하여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제작된 해시계래요. 요거 이제 가리켜서 앙부 19.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손 모양의 이제 해시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앙부19 해시계에 대한 설명을 찾아줘라 그랬는데, 이게 뭐 원리 같은 거 잘 몰라도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요 4번의 선지에 있는 이 장치는 자경루입니다. 이게 이제 자경루고 물식이에요. 요거는. 그럼 앙부19 해시계는 뭐냐면 3번입니다. 영침의 그림자로 시각을 표시하였다. 해시계니까 여기에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여기 눈금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 눈금을 통해서 지금이 몇 시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방문국에서 제작하였다. 요거는 한성순보. 그 다음에 이제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였다. 요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대동여지도 같은 게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0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세시풍속 문제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달집 태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음력 1월 15일인 가에 애군을 물리쳤다라고 돼 있죠. 자, 음력 1월 15일 하면은 이거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뭐 보름달 크게 떠 있고, 그래서 이제 정월 대보름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4번이 정답이고요. 동지는 이제 양력으로 12월 22일. 그러니까 이제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 그리고 이제 이 동지로부터 15주 후. 요거를 한식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추석은 음력 8월 15일.
그 다음에 삼진날은 3월 3일입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날이죠. 자, 이렇게 해서 6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